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미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작전명 시크릿 3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내일장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달 담았던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짚어보면서 새롭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상승세 나란히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1.04% 상승한 2652.2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초전도체주,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했고요. 반도체 종목까지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승한 종목은 561개였고 하락 종목은 304개였는데요. 여기에서 의약품, 음식료품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5,708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외국인은 4,709억 원, 기관은 385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을 해줬는데요. 오늘 1.13% 상승한 863.3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종목은 868개, 하락 종목은 654개였고요. 코스닥의 수급은 개인이 1,335억 원, 기관이 247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1,550억 원을 담아주면서 상승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요. 삼성전자 HBM 접합 소재 이원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접합 소재는 NCF라고 하는데요. D램과 D램 사이에 NCF를 넣고 열을 가하면 이게 녹으면서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NCF, LG화학과 새롭게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HBM의 발열은 최소화하고 더 얇게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들여오던 걸 국산화하는 계획인데요. HBM 제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HBM 발열에 취약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LG화학과의 협력이 시너지가 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LG전자의 조주환 사장과 메타의 저커버그가 XR 동맹을 위해 오늘 만났습니다. 특히 이번 회동에 LG전자 부사장과 본부장도 함께 동참을 했는데요. 메타와 다른 LG 계열사들 간의 협력 가능성까지 고려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메타는 작년 말 XR 헤드셋 퀘스트 3를 발표를 했죠. 또 LG전자도 XR 사업 담당을 신설해서 XR 기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건 XR 기기 개발 관련된 사업에서 전략부터 구체적인 사안까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차세대 XR 기기 개발에 메타의 기술과 LG전자 TV 사업 영향이 합해진다면 새로운 XR 생태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기업의 동맹으로 어떤 수혜주들이 나올 수 있을지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전입니다. 네, 3월을 대비하는 투자 전략인데요. 2월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테마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증시를 상승으로 견인했다고 해도 좀 부족하지 않을 저PBR 종목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발표하면서 저평가됐던 종목들, 자동차 그리고 금융업종들까지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알맹이가 빠진 발표 후에는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어느 정도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한 마음과 기대감이 공존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로 관련주들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마이크론의 행보로 HBM 경쟁 가속화가 예상되면서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는 HBM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또 받아들이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초전도체인데요. 3월 4일 LK99 실험 결과가 발표되죠. 이 소식에 신성 델타테크는 하루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바로 17% 급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또 이석패 퀀텀 연구소 대표가 LK99에 특허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장중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3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작전명 시크릿 출발합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 도범수 매니저와 함께 오늘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반도체 주들이 매우 강하게 하드캐리한 날인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동안 이제 박스권에서 오랜 기간 횡보했던 종목들이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오테크닉스 특히나 좀 돋보였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관심주로 얘기했던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14% 가까이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대장주들이 많이 출발했습니다. HBM과 관련된 대장주들이 상당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 하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직 덜 올라간 기업들 잘 찾아보는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시장 자체가 좀 약간 좀 믹스가 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도체도 좋았고요. 저 PBR주도 힘을 최근에 좀 못 쓰긴 했지만 조금씩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오늘 조선이라든지 기계 쪽도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믹싱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딱 이제 내일 거래에 하루 남았으니까 2월을 잘 마감하시면서 3월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타거즈와 함께 2월을 마감하면서 또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좀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갔어야 했었던 삼성전자 연관과 관련된 HBM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SK 하이닉스 향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그럼에도 좋은 상승분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해가지고도 정부 측에서 추가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PBR 향으로도 반등이 오늘 좋은 반등이 나온 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넘어가야 될 사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선물옵션 지수까지도 시장을 챙겨보면서 항상 말씀을 전달해 드리지 않습니까?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오늘 중에 지금 선물에 대한 누적 매수가 오늘치로 3조 4천억 원 가까이 오늘 누적 매수가 쌓였습니다. 이게 제가 과거에도 좀 경험적인 측면상으로 좀 전달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서 제가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에서 가장 많이 선물 누적세가 들어왔었던 때가 3조하고도 8천억이었던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과연 이 과거의 누적치 데이터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선물향에 대한 시장이 좀 결정받을 구간인데요. 선물 시장이 최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상방 누적 구간에 거의 다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나 개별주나 이런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여길 수 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수급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다니는 현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시장의 지수가 출렁거리면 다 같이 조정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 향으로 일부 누적치가 최대치까지 좀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있으니 일부 좀 주의를 요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수물만 보실 필요는 없다시피 좋은 종목들은 잘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인버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 최근에 외국인이 어제 기준으로 인버스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다행히 오늘까지 연속성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오늘은 인버스를 좀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변동성이 좀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2월 달 중에 굉장히 좋은 상승분을 많이 가져왔던 만큼 3월 달에는 또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야 될 이슈와 이벤트가 많은 만큼 변동성이 더 가중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후 이따가 우리가 3월에 대해서 일정 그리고 중요 포인트 잡아가면서 마저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 준비하는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세 번째 작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전 통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삼성전자의 기반 다지기. 외국인 투자자들 그동안은 SK 하이닉스를 사고 있었는데 오늘 그 수급이 좀 삼성전자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네. 오늘 삼성전자에게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장 마감하고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제 LG화학이랑 이제 비전도성 접착 필름이라고 하는 NCF를 이제
이제 일본 기업으로부터 의존도를 좀 낮추고요. LG화학과 공동 개발하겠다는 뉴스가 좀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뭐 기존에 좀 본다고 했을 때는 현재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밴스드 TC, NCF를 좀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MUF 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율이 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보일 것 같아요. 뭐 이제 MUF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TSV 이제 구멍을 많이 뚫을 텐데요. 거기 안에 액체를 넣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접착을 좀 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NCF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도성 접착 필름을 넣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사와 뉴스의 포인트는요.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 기업한테 독점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들을 국산화 시켜가지고 공급망을 좀 다원화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좀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하나의 그냥 뭐 재료, 모멘텀 준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이 좀 괜찮았다는 포인트 앞서서 이런 부분들의 좀 재료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저희가 좀 챙겨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데니리님께서도 NCF 방식을 고수한다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또 찾아보니까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이 NCF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거고 네. 또 SK하이닉스는 보니까 MUF 방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증권가에서는 이 MUF 방식이 조금 더 생산성에 있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포인트는 저는 이제 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공정 과정성에서 이제 양품과 불량품이 얼마큼 나오는지에 대한 비율을 결국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수율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저희도 이제 파운드리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자면 3나노부터는 삼성전자가 GA 방식으로 좀 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기존의 방식을 좀 핀셋 방식을 계속 좀 고수하면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의 뭐 일장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영역을 좀 넓혀나가고 있던 거, 안 가던 길을 좀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우선순위보다는 빠르게 또 양품을 만들 수 있는 수율 높은 그런 부분들을 양산화시킬 수 있는 회사가 먼저 시장을 좀 더 선점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댓글창에서 데니리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삼성도 MUF 방식으로 바꾼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조범수 매니저님이랑 이 얘기를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적용 이거를 좀 모듈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 거지 적용하겠다라는 소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크게 시세가 안 날 거다 이러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 제가 며칠 전부터 진짜 귀에 딱 찌듣도록 저한테 질문 들어오고 네. 명확하게 답변 드렸거든요. 이게 기사가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쓰러져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MUF 도입 관련해서 검토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검토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HBM에다가 대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상당히 이게 답답스러운 게 네. 사실 삼성전자가 NCF 공정으로 이미 공장 라인업을 다 깔아놓은 상황입니다. MUF로 바꾸려면은 그에 맞게 장비들도 다 갈아엎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 반도체 협업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받은 내용이고요. 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너무 이 하이라이트 우리나라 기사들이 참 그 글을 잘 써요. 헤드라인을 잘 뽑다 보니까 AI가 유일하게 못 이기는 분야가 아닌가 그런 그렇다고 생각도 하더라고요.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MUF 공정 어디서 이제 활용이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BM이 아니라 D램 쪽이나 혹시 낸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RDIMM 서버형 D램 쪽으로 MUF 방식을 일단 지금 현재 새로 채택을 한다는 뉴스가 오늘 중에 올라왔습니다. 그쵸. MUF 공정 방식과 CFD 공정 방식 관련해가지고 뭐가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12단 관련해서 36기가 상품을 또 내놓으면서 기술력에 대해서 입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 채택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부고 이미 동일한 NCF 방식의 마이크론이 이미 채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채택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지금 당장의 방식의 차이를 고수하시는 것보다는 HBM에 대한 캐파가 많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굉장히 복습하는 정도의 좀 내용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자료 한번 같이 보면서 가시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표를 먼저 보여드렸었죠. 2024년도, 3년도 4분기부터 엔비디아, AMD, 인텔 전반적으로 새로운 HBM이 필요한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양산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HBM에 대해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구간 들어가려면은
용량 전망을 이렇게 보시면은 H200에서 H100, HBM3E 도입 구간부터 H100, HBM3 대비해서 거의 2배가량 뛰어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스럽게 공급량을 늘려야 돼요. SK 하이닉스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생산량이 빠르게 쫓아가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네. 수율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생산량이 그렇게 급격하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 시장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수율 관련해서 테스트 공정들 그래서 올라간다고. 이거 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고. 자,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당연스럽게 엔비디아건, AMD건 아니면 인텔이건 구글이건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HBM 관련해서 그럼 SK 하이닉스만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각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트랙 전략, 지금 현재는 뭐 3라고 볼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 선택지는 3개니까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입니다. 수율 관련해서 각 회사들의 원하는 수치만 이제 딱 대입이 된다면은 HBM은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SK 하이닉스가 그럼 독점주의적인 구조가 깨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수요는 이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HBM에 대해서 공정 관련 부분에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뭐 MUF 공정 들어가는 종목이 있죠. 뭐 최근에 올라갔었던 몇 종목이 있는데 MUF 공정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도입을 완전히 안 한 겁니까? HBM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MUF 공정 관련해서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지금 이미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HBM이 그냥 좋아지고 HBM 더 갈 거다라는 중요한 포인트에 주목을 하셔야지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 신경 쓰셔가지고 HBM 수요를 못 봅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향 관련돼가지고 관련주들에 투자를 하셔라. 삼성전자가 기대감 일으키는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최근에. 뭐 CXL도 나오고 PIM도 나오고 뭐 AIG도 나오고 이제 서버향 D램도 나오고 HBM 뉴스도 계속 마이크론하고 속도전으로 맞춰서 나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에 대한 HBM이 물론 우리나라 기준에서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납품 안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럼 전반적으로 일단 HBM 향으로 연계가 돼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고 이제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제 계약이고 그러면 기존에 그럼 약간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한미반도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MF 공정과 관련되니까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향으로 납품 수주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글쎄요. 지금 서버향 DDR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데이터 센터가 저절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서버용 그러니까 서버용 D램과 GPU에 들어가는 이 HBM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MUF 방식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채택을 했고 서버향 D램이 이제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구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다시 재차 돌아오는 교체 주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MF 방식이 삼성전자에 도입하면서 기존에 올라갔었던 종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고 삼성전자 관련된 그런 HBM 향 종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모두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올라갔고요. 뭐 YIK나 아니면 삼성전자 향과 제가 미리 소개시켜드렸던 뭐 넥스틴과 같은 종목들도 오늘 하루 중에 10% 넘는 좋은 상승률을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개화기니까요. 중간에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최근에 잘 올라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향으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 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YRK가 일단 상당히 좀 저는 주요 픽으로 보고 있는 편인데 이 부분 말고도 계속해서 파운드리나 오사트 공정도 봐야 돼요. 이게 좀 사실 아까운 게 HBM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HBM 향, AI 향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반도체가 다 좋아지는 모습을 저는 그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시기적인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일단 선행적으로는 지금 일단 시장의 주목도를 받는 YIK.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AGI와 관련돼서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향에 앞서서 정종택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첨단 공법 관련해 가지고 파운드리 이쪽에 대해서도 수율 공정이 굉장히 개선 구조가 삼성전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파운드리와 많이 관련 엮여 있는 네페스 아크, 네페스 그룹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자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향, 네페스 아크까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확실히 HBM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확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뭐 숫자 좋아하니까요. 네. 네, 오늘 숫자 잘 발표한 FNS테크 한번 시가총액이 좀 작은데요. 4분기 때 좀 실적이 좀 크게 좀 실적 턴어라운드 됐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자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FNS테크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 저커버그 방한 효과입니다. 오늘 또 저커버그가 왔습니다. 아침에는 윤 대통령을 만났고요. LG전자를 갔다가 메타코리아 또 국내 XR 스타트업 기업들을 비공개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조범수 매니저님, 어느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LG전자보다는 XR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죠? XR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요? 네. 사실 뭐 계약이 구간이다 보니까 오늘 뭐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였나 먼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차트 한번 보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대표적으로 관련 이제 XR 관련돼서 LG전자와 협업을 한다고 하니까 카메라 관련된 LG 이노텍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왜 특히 카메라가 주목을 받는 건가요? XR이 뭐냐면은 AR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현실 내에서 가상화면으로 이렇게 띄워주는 게 AR이고 네. VR은 우리 눈을 통해 가지고 가상현실을 촬영하는 게 VR이고 XR은 VR과 AR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구간에서 카메라를 우리가 이렇게 고글을 쓰면은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밖에를 이렇게 다시 촬영해 준 걸 우리가 또 보면서 그쵸. 그 안에 AR은 뭐라고 했어요? 가상현실을 띄워주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한 거예요. 쉽게 해서 포켓몬고라는 게임 해보셨습니까? 해봤죠. 포켓몬고가 뭐예요?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찍으면 휴대폰 안에 포켓몬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XR입니다. 네. 근데 물론 제가 XR이나 VR, AR 사업관에 가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뭐 킬러 콘텐츠도 아직 없는 상황이고 그쵸. 아직 계약이라기보다는 저도 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머리 쓰기 불편하다. 그런 말씀 드렸던 만큼 사실 좀 발전을 나가는 시장이고 그리고 현재 기술력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LG 이노텍과 관련해서 LG와 관련해서 협업할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LG 이노텍 혹은 제가 LG 이노텍 관련돼 가지고 카메라 모듈 공급하는 펜텍 관련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죠. 근데 네. 오늘 보시면은 시장 내에서 전반적으로 대략 한 많이 올랐나요? 별로 많이 못 올랐습니다. 주목도가 높진 않았어요. 자,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GI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랑 범용 채택, 이제 협업 가능성 관련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네페사크입니다. 네페사크, AGI 관련해서요. 그렇죠. 삼성전자랑 엮여서 AGI면 네페사크입니다. 뉴로모픽 칩이니까요. 뉴로모픽 칩 네페사크인데 오늘도 보시면은 그렇게 큰 반응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게임이랑 킬러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메타의 게임을 이제 공급 이제 계약 체결을 한 스코넥도 있습니다. 스코넥 보시면은 이미 선행적으로 이슈 상승분 나온 이후에 별다른 상황이 없죠. 지난주에 좀 올라갔었죠. 그렇죠. 지난주에 미리 좀 올라왔었죠. 제로소멸적인 모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좀 킬러 콘텐츠와 관련돼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일단 스코넥이 협업 공급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볼 법하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장에 LG 이노텍이나 펜텍같이 카메라 모듈 쪽 한쪽 방향으로만 보기에는 이 시장의 캐파 확장이 그렇게 사람들의 믿음이 강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전 과거에 코로나 시즌처럼 집 안에 있어가지고 VR이나 AR 신기하다 처음 체험할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오큘러스 퀘스트 집에 있습니다. 저는 HTC 제품 비싼 것도 다 써봤어요. 다 어떻게 됐느냐? 저기 창고 환경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당근 있잖아요. 네네. 당근 거기다가 올려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안 아까운데 쓰니까. 안 써요. 저도 한 달 정도 열심히 하다 안 쓰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언제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메타와 협업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신상품에 대한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관돼서 탑재될 수 있는 스코넥과 같은 게임주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잘 올라간 섹터는 아마 광고 섹터일 것 같습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광고 관련주로 많이들 알려져 있으신데요. 이 종목들은 그럼 왜 올라갔느냐? 메타 방안도 있습니다만 이 종목들은 네이버 치지직 서비스 있죠. 트위치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어제였죠. 어제 기준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이슈와 겹포제로 함께 상승을 만든 모습이 있습니다. 완전 개별적인 모습이고 메타가 이제 저커버그가 국내에 방한을 하면서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했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어디였습니까? 삼성전자 HBM이었고요. 초전도체였고요. 오늘 에코프로 분할 상장 관련해서 에코프로 2차전지 쏠렸고요. 수급이 완전히 그냥 나뉘어져 버리니까 주커버가 그래서 와서 뭐 한대요? XR 투자한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G 이노텍과 펜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LG 이노텍이나 펜텍한테 제가 좋은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애플이 애플카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애플 자체의 AI 그리고 애플폰 원래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LG 이노텍과 펜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플향 관련돼서 수주권이 다시 재차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경기는 자연스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걸릴지언정 회복을 할 것이고 애플 아이폰 내지는 이런 XR 부분도 수요가 회복할 거니까요. 이런 카메라 관련 쪽도 좀 중장기적인 모습에서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AGI 관련해서 네페스아크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 네. 지금 비전 프로 2 빨라야 내년 8월 출시 가능성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이번에 LG전자에서 XR 사업에 있어서 플랫폼, 콘텐츠 역량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XR 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가장 유망한 섹터가 따로 있습니까? 조범수 매니저님은 카메라 쪽을 좀 집중하셨고. 저도 좀 카메라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세코닉스가 좀 강했습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들어왔고요. 오늘 뭐 XR AR 관련된 이제 광학 렌즈 기술을 좀 보유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장중에 10% 넘는 좀 VI까지 걸리는 모습을 좀 보였는 종목인데요. 뭐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좋고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뭐 킬러 컨텐츠라든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등등 본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뭐 추세를 만드는 기업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코닉스는 좀 유일하게 좀 괜찮았다라는 부분이고 펜텍도 저도 좀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긴 한데 우선은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1월 31일 날 이제 굉장히 큰 시세가 났었고요. 그날 이제 시세, 그 시가 부근에 좀 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 나오면서 그런 재료가 하나의 또 제가 봤던 이제 만화 슬램덩크의 정대만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오른손을 거들 뿐이라고 하잖아요. 네. 본업이 좋고요. 그런 재료까지 붙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 나가는 전략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근데 이 그림의 방향성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통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GPT라든지 다양하게 또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타이밍 잡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 그래도 숫자를 보면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을 좀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에서 주목해보는 종목이 따로 있으실까요? 네, 뭐 구체적인 관련주는 아닌데요. 그래도 뭐 일본 쪽 관련된 부분들을 국산화한다라는 모멘텀 있는 기업인 그냥 반도체 쪽에 있는 기업으로 좀 TFE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FE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집중을 하고 계시고요. 킬러 콘텐츠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스코넥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이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또 손을 드셨습니다. 옆에서. 이게 저도 말씀드리다가 깜빡한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채팅창에서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맞다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네. 뉴프렉스 빠졌어요. 이거 뉴프렉스가 빠졌어요. 원래는 VR 관련하고 그러면 뉴프렉스가 가장 크게 올라가고 했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관련해서 이제 제품 납품하는 게 뉴프렉스가 유일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생각하고 있다가 완전히 깜빡하고 있었던 섹터인데 네. 사실 PCB 기판 업체들이 지금 몇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 대비해가지고 수익성이 그렇게 뛰어나게 올라오지는 않는 상황인데 뉴프렉스 정도면은 이제 메타가 간 만큼 네. 또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뉴프렉스 향을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 이게 신제품이나 발매권과 관련돼서 메타가 발매한다 소식이 나오면 뉴프렉스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최근에 상승한 분 대비해서 가격 조정도 깔끔하게 나온 상황이니까 조금 더 한번 이 종목 눈여겨봐도 괜찮겠다. 뉴프렉스 정도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 위치도 괜찮나요? 그것까지 말하면은 너무 리딩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럼 무료 방송 찾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작전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3월 투자 전략 체크. 2월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3일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3월 달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될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3월 달에는 또 많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FOMC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시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FOMC도 있고 다양한 일정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3월 FOMC는 뭐 금리 동결 거의 뭐 기정사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저는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를 좀 두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금감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와 이제 저PB와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네. 밝혔죠. 그런 부분들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아직 구체적으로 또 방안도 다시 한번 또 5, 6월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저 PBR 주들도 오늘 좀 일정 부분 포트에 좀 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뭐 건설기계 좀 방산 이렇게 한번 30% 정도는 좀 포트를 구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70%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성장 섹터 실적이 좀 성장하는 기업들을 굉장히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 좀 주요하게 좀 넣어놓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를 본다고 했을 때 반도체주 보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일제히 다 시세가 크게 났습니다. 그럼 이제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뭘까? 근데 되짚어 보면요. 작년에 이제 3분기 때 좋은 실적을 낸 기업들은 지금까지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제우스라든지 KC텍이라든지 모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작년 3분기도 좋았지만 이번 4분기까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런 기업들이 3월 달에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아직 안 올라간 기업들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잘 담아놔야지 3월 달에는 그래도 시장이 좀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담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에 대한 구성비를 좀 얘기 드려보자면 저 PBR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하게 같이 좀 넣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실적에 기반한 좀 투자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네. 70% 정도는 실적이 좀 크게 성장한 기업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직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다거나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낸 기업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또 기억나는 기업 중에 하나가 JMT라는 기업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갈목갈목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뭐 밴드에도 좀 올려놓고 운영하고 있는 무료 노란톡에도 좀 올려놓긴 했지만 거기도 올렸을 때가 주가가 한 5, 6% 정도였는데 또 주가가 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시면서 큰 수익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다음 3월 달을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총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주주 환원 정책 또 강하게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기업들도 일제히 소각 관련된 뉴스를 나왔는데 지금은 살짝 조금 시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소각 관련된 그 공시 있는 기업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기업은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도 한번 그 회사가 보여준 실적 대비해서는 소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3월 달에 가장 주목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자동차 부품주 저 PBR 쪽에 좀 오리엔트 돼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시총은 좀 작습니다. 상신브레이크라는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신브레이크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월 달에 중소형주 어닝 발표도 있고 FOMC도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범수 매니저님, 3월 달에 주요하게 보시는 일정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물론 중요하신 거는 거의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FOMC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이제 하나하나씩 화면 보시면서 가 보실 텐데요. 3월 달, 이게 참 2월 달이 너무 좋았었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좀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물론 FOMC 관련돼서 우리가 선행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고, 금리 인상이나 뭐 기대감 관련돼가지고 동결이 나오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마 가장 가까이 다가올 건 양해입니다. 양해 관련돼가지고 과연 그 외국인들 자산 부분 관련해서 과연 얼마만큼 중국에 유입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인데 결국에 중국이 그럼 경제 살린다고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상당히 좀 이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또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하기 있어서 커머디티 쪽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고금리 구간인데 인플레이션 어떻게 찾아옵니까? 라고들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성장주 관련해가지고 뭐 엔비디아라든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세 가지 제가 짚어드릴게요. 엔비디아, 비트코인, 그리고 현재 미국의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금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가중화시키는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났나요? 홍해 리스크가 끝났나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지속적이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에 EU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의결이 나오니까 혼자서 좀 쇼맨십을 하고 싶었나 봐요. 나와가지고 지원금 파병할 수도 있다. 라는 언급까지도 했었던 만큼 이 시장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법한 이슈는 아직도 많이 흘러나오는 중입니다. 중국 양회까지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달 중에 이게 굉장히 반대적이거든요. 반도체와 그리고 커머디티. 이 두 사이에 과연 변동성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반도체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을 일단 3월 달 중에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3월 달 중에 초중에 어쩌면 그러면 양해분 뭐 커머디티든 이쪽으로 그럼 만약에 조정 향이 나왔다. 그러면은 다 도망쳐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럴 필요는 없죠. 상당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 우리 젠슨 왕사님 멋있지 않습니까? 네. V 하고 계시잖아요. V. 그러니까요. 멋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엔비디아 GTC 3월 18일입니다. 3월 18일 날 엔비디아 GTC가 있어요. 과거 통계로 기준으로 따졌었을 때 엔비디아가 GTC 컨퍼런스를 가진 이후에 평균 상승률이 6% 이상 되었었다라는 보고서 자료도 있는 만큼 이번에 또 새로운 기대감을 충족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도 이번 3월 달 중순에 잡혀 있으니까요. 저는 만약에 3월 달에 변동성이 찾아오면서 조정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반도체를 또 엔비디아향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HBM 관련주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썩 엄청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GTC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GDC인가요? GDC. 네, GDC입니다. GTC가 아니고 가운데 이게 뭘까요? 유니티. 그러니까 게임 개발 엔진사입니다. 게임 컨퍼런스가 또 열립니다. 최근에 게임주들도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만큼 GDC 2024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신작에 대한 이슈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한번 짚어드리고 FOMC는요, 네, 말 그대로 동결입니다. 다만 동결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동결로 간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이 1년 넘게 어떤 기대감을 끌어왔습니까? 금리 인하할 거다, 금리 인하할 거다, 금리 인하할 거다. 이 기대감은 언제까지 갈까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들어가기 전까지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 과격한 뭐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격한 그런 악재가 아닌 이상은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기회는 계속해서 성장 섹터 내에 생긴다라는 포인트 짚어드릴 테니까요. 3월달 안정적인 포트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 포트를 양쪽으로 병행하시면서 가시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주목하시는 종목은 따로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종목은 꼭 넣어두자라는 의미에서 악재주를 좀 말씀드릴게요. 빅텍, 스페코 이런 방산주들입니다. 빅텍, 스페코, 퍼스텍. 3월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북한 이슈도 짚어드렸고 앞선 구간에서 그럼 여기서 시장의 조정이 나오려면은 굉장히 크러쉬한 악재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종목 정도는 담고 계시자. 최근에 이 종목들 흐름 보면은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딱 지지 구간에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재 뉴스가 터지면 쏘아 올릴 준비를 하는 종목들이니까요. 네. 한 종목 정도는 꼭 담아두시면서 포트 내에서 안정성 챙겨 가시자. 재미없어도 이거는 보험입니다. 보험 정도 들어두시자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 한 종목은 꼭 담아놓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퍼스텍, 빅텍, 스페코 중에서 하나라도 꼭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3월에는 FOMC 양회,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GTC와 GDC까지 있는 만큼 관련 전략들 잘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돌격 내일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게임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엔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목표가 터치 시의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의 포트에서 제외되고요.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 찬스가 있습니다.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비 얼마나 올라갔을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네 분 모두 빨간불을 켜주면서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규수 매니저 16%, 백인현 매니저는 15%, 정종택 매니저도 10% 가깝게 올랐고요. 조범수 매니저도 6.48% 상승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개인 순위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한규수 매니저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85% 수익률,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가 32%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도 보도록 할게요. 한규수 매니저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47.93% 수익률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는 백인현 매니저의 코제스, 3위에는 한규수 매니저의 현대차 되어 있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조범수 매니저 그리고 정종택 매니저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니저님들의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네, 저는 월요일날 이제 편입했던 MK전자 좀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술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저점을 조금씩 이제 높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 상승 채널 추세에서 또 한 번 또 이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완성시키면서 시세가 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은 좀 종목이라고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기조도 확실하게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또 추세 무너뜨리지 않고 우상향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K전자 리뷰 해봤고요. 한 종목 더 짧게 리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그럼 유니테크노 좀 얘기 드릴게요.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 PBR주 오늘 보면은 제가 좀 기억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코플라스틱 뭐 이런 기업들 좀 주가 흐름이 나름 괜찮았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때 시세가 처음 분출될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꿈틀거리면서 추세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2% 정도 좀 반등을 했는데요. 지난번 1월 달에 있었던 이 움직임 매물대 소화하면서 또 충분히 박스권 돌파하면서 실수도 잘 나왔잖아요. 뭐 긍정적인 흐름 계속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의 유니테크노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범수 매니저님도 두 종목 짧게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하려 했는데. 한 종목만 합니까? 할까요? 한 종목만 하죠. 네. 네. 한 종목 제일 이번 달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이구산업 좀 말씀드릴게요. 이구산업이 제가 말씀드린 커머디티향으로 좀 이제 방어적인 모습 가질 수 있다 해서 추준도체까지 땅 하면서 좋은 수익이 났었는데 이 형님들 못 쫓아가는 못난 아우가 된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자, 다만 계속해서 앞서가지고 제가 3월 중에 이런 인플레이션 내지는 커머디티 장세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이 이구산업의 그러한 재료는 사라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추준도체 관련주들도 3월 달까지는 아직 이슈 플로우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참 제가 이번 달 내에서 참 좋은 울고 웃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리뷰를 도와드리는데 이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시세 분출하고 가격 조정 형태로 지금 거래량 없이 이런 밀려난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 구간에서는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안착하는 모습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동일하게 앞선 구간에서 좀 방어적인 성향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이 기술적 플로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반등 여부를 더 추가적으로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접근해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의 이구산업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정종택 매니저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정종택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내일 거래 좀 하루 남아 있다 보니까 실적 너무 좋은데 좀 큰 시세 낼 수 있는 종목보다는 수급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종목명은 이제 IMT라는 기업이고요. 지난달에도 한번 편입을 했었는데 그때 좀 시세가 좀 폭발적으로 났었던 시점도 있었고요. 다시 한번 또 그 어떤 시세가 분출됐었던 갭을 메꾸면서 초입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그림 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좀 뉴스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론향 관련된 기대감 뉴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주가에 좀 아직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시세 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이 돼서 준비를 좀 했고요. IMT 같은 경우는 뭐 ASML 관련된 부분도 좀 있고요. 이 회사 이제 최대 주주가 FST잖아요. 오늘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펠리클 국산화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또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계속적으로 높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보시면 이제 저점도 조금씩 좀 높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또 긍정적인 내일 흐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고요.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21,700원이고요.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는 25,500원으로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 IMT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 ASML의 수주 확대에 따른 강도 높은 수혜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21,700원,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확실하게 좀 이번에는 좀 미국 시장이랑 좀 팔로우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안주입니다. 관련해서 물론 통신 보안 전문 사업을 영위한다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AI를 또 악용하는 피싱 사례들이 많이 출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AI가 주목받고 있는 시장 내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특히나 최근에 LG U+에서 통신 양자 암호와 관련된 장비가 인증을 또 획득했기 때문에 과거에 LG U+와 함께 이 양자 보안과 관련해서 협업했었던 이력이 존재하는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양자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초전도체와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죠. 시장 내에서 일부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양자는 특히나 정부 정책적인 수혜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향 관련돼서 팔로우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우리가 원래 투자하면 워렌 버핏을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워렌 버핏보다 잘하시는 분이 새로 한 분 나오셨어요. 그 하원 의장 중에 낸시 펠로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낸시 펠로시라는 분이 최근에 뭘 샀냐? 이 보안주를 사셨습니다. 보안주 팔로알토의 옵션을 또 매입을, 상승 콜옵션을 매입을 하셨는데 최근에 팔로알토 보안주들이 미국 내에서도 흐름이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AI 챗GPT 관련해서 해킹 이슈들이 좀 잠깐이나마 불거져 있었던 만큼 이 보안주들은 AI 시대에 넘어가는 만큼 함께 성장할 섹터다. 드림 시큐리티 소개시켜드리고요. 차트나 지금 현재 구간 한번 보시면은 사실 큰 엄청 막 변동적인 구간에 대한 모습은 없습니다. 평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선 구간에서 일부 거래량이 한두 번씩 들어왔을 뿐 이전에 큰 시세는 분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은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고 현재 구간 내에서 AI 이슈로 팔로우할 수 있는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니까요. 네.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한 내에서는 안정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고, 만약에 악재 AI 관련된 뉴스, 해킹 뉴스가 뜬다면 강한 시세 분출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매수가는 언제나 그렇듯 시초가고요.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AI와 함께 성장할 섹터 보안 관련주 드림 시큐리티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릴 텐데요. 스타거즈에서 마지막인 만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택 매니저님. 네, 3월달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나와서 바로 반응해주는 기업도 있지만 실적 대비 아직도 주가가 좀 바닥에서 슬슬 좀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기업들은 시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 좋긴 하지만 그 외에 아직 매력적인 기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녹색 밴드 업데이트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종택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도 안내해 주시죠. 저는 잠시 후 유튜브 10시 4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40분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3월달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도 오늘 스타거즈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스타거즈도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